너도 대신 맞고 싶으냐? 회초리를 제대로 잡거라. 네,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JTBC 드라마 하녀들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 2008년 이와 유사한 장면 촬영을 위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촬영 감독의 큐사인과 함께 한 남성이 긴 막대기로 여성 지원자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님이라는 대사와 함께 이어지는 회초리 씬. 그런데 드라마 촬영 장면이라고 하기엔 매질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대체 어떤 드라마의 촬영 현장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스타가 되려면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제가 이 조선왕조 실록인가 아무튼 야상가 아무튼 뭐 봤더니 이 숙종 임금 시절에 인현왕후가 희빈장 씨가 이제 내명부의 기강을 흐트렸다면서 인현왕후가 직접 이 희빈장 씨의 이 종아리 회초리를 막 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사극에서는 뭐 왕왕 나오는 장면이죠, 저런 거.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2008년 당시 검찰이 선정한 황당 사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촬영장 이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이 한 기획사에서 사극 촬영을 위한 오디션을 열었는데요. 이 상궁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무수리 역할을 따내기 위한 젊은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촬영 감독이 큐사인을 보내면 상궁 역할을 하는 기획사 직원이 여성 지원자들의 종아리를 직접 때렸고 이 장면을 다 카메라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촬영 감독과 기획사 직원은 모두 30대 초중반의 남성이었고 지원자들은 다 19살에서 22살 정도의 젊은 여대생들이었는데요. 이 여대생들은 실제로 종아리를 걷어서 80cm가량의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십 차례 맞으면서 숫자를 세고 또 아까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님이라는 대사까지 읊어야 했는데 때리는 강도가 상당히 세서 아픔을 못 참고 소리를 지르는 지원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드라마 촬영 이게 맞았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30대 초중반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이른바 뭐 명문대에 나와서 고급 스포츠카 달고 다니는 상류층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기획사를 차립니다. 가짜로. 어허. 그리고 본인이 기획사 직원이고 한 사람은 촬영 감독이라고 해놓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부킹한다고 해서 지금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우를 찾고 있다. 신인 배우 찾고 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조연 못하니까 예. 이런 조연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꼬드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 왜 속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딱 이렇게 차려놓고 카메라 테스트까지 하고요. 그리고 전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5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이거 내가 선발됐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는데 부모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촬영 중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 촬영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은 5명의 여자들에게 상궁으로부터 해초리로 종아리 맞는 무수리 연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뭐까지 줬느냐? 아르바이트 대금으로 2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돈까지 주니까 진짜 이거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실제 드라마 출연을 했던 지금 신인 연기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카메오라고. 잠깐 맞다고 하세요, 그냥. 예. 자, 박 변호사님.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한번 좀. 마마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아파요.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실제 그 드라마 촬영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하셨죠, 그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 촬영 중에 생긴 상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 말라 이런 각서를 씁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뭔가 뭐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기본 상처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촬영 중에 생긴 장사는 책임 안 진다. 소리 지르거나 중도 포기할 때 계약금 3배 위약금으로 문다. 등등이 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아주 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그대로 효과가 있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약서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 뭐 유명하고 싶은 욕심이야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정말 탁 파고 들어가지고 공약을 한 건데 말이죠.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예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전신 사진 다 해서 5명이 선발됐을 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악용을 해가지고 예. 저러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일종의 성적인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사극 장면에서도 유독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장면을 택했느냐? 네, 이 두 남성은 여성의 이 종아리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 패티시즘의 중독자들이었는데요. 이런 변태적 성향이 점차 세디마조이즘의 형태로 변질되면서 이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게 된 겁니다. 이 가짜 오디션장을 꾸며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사극에 출연하기 위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이 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면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장면을 연출하자는 건데요. 이 촬영 중에 소리를 지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도 이 소리 없이 막기만 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만끽하는 이런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교수님, 성도착증. 지금 뭐 가족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야 이거 막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좀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성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이 정상적인 어떤 성행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번 행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섹슈얼 쇠디즘이라고 그래서 성적 가학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성적인 관심이라든가 대상 본질이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이 그 가짜 오디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 5-6명에게 몸에다가 촛농을 갖다 이렇게 다리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2-3명에게는 망사로 돼 있는 그 스타킹을 갖다가 신어라, 벗어라 이렇게 그 계속 그 반복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수법으로 농락을 한 젊은 여성들이 검찰 수사 결과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양 변호사님, 피해자들 좀 상처도 좀 깊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살살 때렸을 리도 없고 맞아요. 30대 성인 남성이 80cm짜리 회초리로 여성의 다리를 50회 이상 그 아프게 때렸다고 치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이게 창피하다고 이 상처 치료도 병원에 안 다녔다고 하는데 멍이 6개월을 넘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제가 봤을 때 또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게 이 계약서 보면 예. 소리 지르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라 비랍시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얼마를 주고 나서 그것마저도 아프게 때려서 돌려받은 거예요. 야. 진짜 얄밉다는 표현은 부족할 정도로 나쁜 범죄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시죠. 제가 좀 말을 좀 잘 지훈시킬까요? 지훈이라니요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자, 지훈이 시키시죠. 참 나쁜 예. 인간들입니다. 예.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재판 결과는 좀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아이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둘 다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야, 그럼 그 당사자들은 지금 사건 반장 보고 있으면서 저 쟤네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네 지금 이러고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아무튼 뭐 지금쯤이면 정신 차렸기를 간절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